안전탐구생활 김유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훈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혹시 버퍼존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나요? 도로 위에서의 버퍼라고 하면 보통 어떠한 예상 가능한 최악의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회피가 가능한 공간을 일컫는다고 합니다. 예, 맞습니다. 쉽게 말해서 도로 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미리 생각해 두고 자신과 다른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만드는 가상의 완충지대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반대의 의미는 우리가 잘 아는 사각지대라고 하겠죠. 운전하면서 보이지 않는 사고 위험이 있는 지역을 사각지대라고 한다면 이 완충지대, 다시 말해 버퍼존은 사고에 대한 대비, 준비를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도로 위에서의 안전 공간이 재밌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나에게도 언제든지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속도를 빨리 운전을 하면 시야각이 넓어지기보다는 좁아집니다. 그래서 과속을 하게 되면 버퍼존은 더 작아지는 거겠죠. 그리고 차선이 좁다든지 여러 차들이나 큰 트럭이나 큰 버스들이 교차로 앞 정지자라든지 혹은 같은 옆길을 가고 있는 게 많아지면 어떻습니까? 옆면으로 시야각이 보이지 않고 또 차선 사이에 급하게 달려오는 오토바이가 있는 경우, 그러한 경우도 우리가 완충지대인 버퍼존보다는 사각지대가 많아지는 사고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다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 무단횡단도 일어날 수 있고 교차로에서 신호위반을 해서 오는 차들이 있다고 늘 상상을 하고 앞에 차, 그 다음 차가 급브레이크를 해서 사고가 날 수도 있으니까 항상 그러한 경우에 들을 수를 많이 두고 가져야 되는 자기만의 버퍼존. 그래서 스스로 챙겨야 할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안전사고에 미리 예방을 하는 자세는 매번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은 부분인데요. 이렇게 오늘 안전탐구생활에서는 도로 위에서 우리가 좀 안전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도구들이 사용이 되는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영상 보시고 계속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네, 영상을 함께 보셨는데요. 저는 성인이 되자마자 운전면허증을 땄거든요. 근데 제가 운전면허 시험을 보면서 도로주행에 앞서서 감독관님이 저한테 해줬던 그런 말이 기억이 나는데요. 어떤 한 수험생이 이제 운전 시험을 보기 전에 차에 타자마자 실격이 됐다고 합니다. 아, 예, 예. 왜 그런지 혹시
두세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아주머니 이야기 비슷한 것 같은데 한번 말씀해 보시죠. 제가 들은 얘기는 예. 이제 타자마자 그 수험생이 너무나 긴장을 한 나머지 안전벨트를 옆좌석에 꽂았다고 하더라고요. 예, 들어본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면 실격이 되겠죠. 네네. 아이고. 그래서 그냥 웃자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신 말씀이었지만 실제로 안전벨트 때문에 이런 수험생들이 이제 좀 실격을 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만큼 안전벨트는 가장 중요하고 우리 운전의 기본이 되는 요소입니다. 운전자도 중요하고 탑승자도 중요하고 또 도로 위를 나서기 전에 차에서 타자마자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안전벨트를 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면허시험을 볼 때도 제일 먼저 우선시되는 채점 기준이자 그냥 아예 운전할 자격이 있냐 없냐까지 볼 수 있는 그래서 실격을 줄 수 있는 그런 기준인가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렇게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상태에서 시동을 킨다고 하면 이건 불합격이 아니라 실격 처리가 되는 거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만큼 안전벨트 착용이 중요하다는 건데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차 안에서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다가 차가 급브레이크를 하면 뭐 5km, 10km 그냥 몸이 이렇게 움직이지는 느낌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바깥 환경이 어떤지를 모르고 안전벨트를 매도 뭐 상관없지 않나. 밖에 차가 다 알아서 충격을 흡수해 줄 텐데 특히 좋은 차 타고 다니면 그럴 수 있는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가다가 멈추면은 우리 계속 가고 싶어 하는 그 법칙이 있지 않습니까? 관성의 법칙이죠. 그렇게 하다 보면 밖에는 100km입니다. 그리고 벨트를 매지 않았을 때는 100km가 멈춰버립니다. 충격에 의해서. 그러다 5km, 10km에서 0km로 멈춰버린 순간이 몇 초도 안 되는데 그 사이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몸은 80km에서 100km 사이로 순간 가겠죠. 그러면 우리 몸이 로켓처럼 발사되고 있으면 어디를 부딪혀도 어디를 대어도 어떻겠습니까? 바로 그냥 죽든지 몸이 큰 상해를 입든지 할 겁니다. 그렇게 보통 30km에서 40km 시속 정도의 속력은 운전자뿐만 아니라 동승자 역시 안전하다고 느껴지는 수준이긴 한데요. 그 사고 발생 시에 자기 체중의 약 16배에 해당하는 충격을 주어서 사망의 위험을 높이는 속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은 30km에서 40km는 달리지 않고 시내에서도 5, 60km 이상은 다니고 고속도로에서는 80km 이상 다니니까 이보다도 훨씬 많은 충격이 나을 수 있기 때문에 사망사고가 높아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3, 40km 정도는 차 안에서 굉장히 안전하다고 느끼는 그런 속도기는 한데요. 아무래도 달리면서 이렇게 달리고 있는 도중에 충돌을 하게 되면 그만큼 치사율이 높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만약에 그 정도 속도에서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났다고 한다면 그 심각성이 어느 정도가 될까요? 아까 간단하게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안전벨트를 매지 않고 그 상태에서 차량이 충돌하게 되면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튕겨져 나가게 됩니다. 약 조금 전에 30km에서 40km 운전할 때 16배에 해당하는 충격으로 앞 창문을 뚫고 나가거나 차량 내부의 시트, 앞 시트를 부딪힌다든지 옆면에 유리창에 부딪힌다든지 해서 그야말로 무방비 상태에서 흉기를 얻어맞든지 높은 고층에서 추락하는 느낌. 그 정도의 어떤 큰 부상을 입게 되는 겁니다. 3, 40km대도 안전하지 않다라는 말씀이시죠? 거꾸로 뭐 아파트 몇 층에서 뛰어내린다는 느낌하고 같을 정도로 몸은 충격을 받겠죠. 아무래도 옛날에 이렇게 우리가 안전벨트가 없었던 그런 아주 옛날로 돌아가 보면 그때는 직접 이제 본인이 차에서 튕겨 나가지 않기 위해서 안전벨트를 만들어서 그렇게 착용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요즘에는 이렇게 안전벨트를 불편해서 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착용을 안 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또 단속에 걸릴 뻔한 적이 있는데 창피한 일이지만 제가 친구랑 이제 차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앞쪽에서 경찰관들이 단속을 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부랴부랴 안전벨트를 맸거든요. 옆쪽에 안 매시고 그래도 바로 매셨네요. 그렇죠. 다행입니다. 긴장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맸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좀 제 생명줄이라고 할 수 있는 거를 경찰이 단속을 하기 때문에 순간 맸다는 제 자신을 보고 약간 좀 부끄럽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보통 이제 겪는 일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보면은 뭐 요즘 안전벨트 단속도 뭐 단속 기간만 단속을 좀 하는 것 같고 흐지부지해지고 또 단속을 한 명이 걸리면 그 다음 사람들이 뒷자리에서 막 뒤에 줄 서 있으면 부랴 매는 것처럼 한 명이 걸리고 나면 나머지는 또 다행이다. 그리고 그게 경찰들도 한 명 하고 나면 그 다음 세네 사람은 그냥 보내주는 것 같지. 그래서 걸리면 운이 나쁘다. 혹은 유턴하고 뭐 나머지 미미한
도로교통법 위반하고 헬멧을 착용하는 거 위반을 해도 일상이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냥 운이 재수가 나빠서 보여요. 본인이 법을 지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미안한 마음이나 뉘우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또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말씀하셨지만 예전에는 차량이 많이 없을 때는 또 벨트 매지 않고 그냥 가는 거. 그 다음에 또 한때는 스포츠카나 이렇게 젊은이들이 멋있게 딱 타고 다니면서 창문을 다 열고 벨트 안 매고 이렇게 핸들을 딱 한 손으로 잡으면서 가는 것도 좀 뭐 조장한 부분도 있지만 방송에서 요즘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단속을 강화해서 예, 안전벨트 착용률을 좀 높이게 해야 될 것 같고 또 벌금 사람들이 돈에 민감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벌금도 좀 높여서 뭐 2, 3만 원 떼는 게 아니고 많이 떼서 좀 이렇게 안전벨트를 조금 더 의무적으로 착용하는 그 마인드를 좀 키워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생겼는데요. 네. 임산부들은 이제 배가 조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이렇게 만약에 안전벨트를 매게 된다고 하면 또 어떤 분들은 그게 임산부에게 좋지 않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예. 임산부도 안전을 위해서는 안전벨트를 매야 할 것 같기는 한데요. 특별히 뭐 방법이 있을까요? 그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잘못된 낭설들이 많습니다. 그냥 짧은 거리 안에 3, 40분 타고 가는데 뭐 문제 있겠어. 또 우리나라 국민들 마인드가 나는 폭탄이 떨어져도 나는 안전하다. 뭐 나는 무단횡단을 해도 차들이 다 피해갈 것이다. 이 정도로 좀 안전에 대해서 도로교통에서 아니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모두는 안전에 다 노출되어 있고 임산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산부도 당연히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합니다. 오히려 그게 더 안전에 도움이 되고 태아를 위해서도 부모로서는 가져야 할 책임이고 예, 의무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다른 분들이 말씀하셨고 우리 진행자께서 말씀하셨지만 안전벨트가 분명히 배에 압박은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올바른 방법으로 임산부는 안전벨트를 매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예. 네, 그럼 혹시 임산부들의 안전벨트를 착용하는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예, 말씀을 드리면 우선 영상에서 소개되었던 3점식 안전벨트를 착용하셔야 됩니다. 2점식 안전벨트는 1점, 2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배만 걸치는 거겠죠. 그리고 3점식은 1점, 2점, 3점 어깨까지 걸치고 우리가 보통 한 곳에 끼우는 그런 안전벨트를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2점식 안전벨트는 급정차나 충돌 시에 어깨보다는 한 곳에 더 중심이 압박이 많이 되기 때문에 급정차나 어떤 충돌 시에 자궁 파열을 일으킬 수도 있고 그래서 반드시 어깨부터 허리를 매는 3점식 안전벨트가 있는 자리에 앉아서 3점식 안전벨트를 임산부는 착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 보통 이제 조수석에 있는 안전벨트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3점식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이제 또 뒤에는 안전벨트가 2점식이 맞나요? 2점? 예, 맞습니다. 보통 승용차 뒷자리의 가운데 부분은 2점식이고 양옆은 3점식입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 고속버스를 탄다든지 장거리 운송수단을 탈 때는 버스에서는 보통 2점식 안전벨트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3점식 안전벨트를 임산부는 착용하셔야 되고 계속 이어서 이 안전한 차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깨 벨트는 어깨부터 사선으로 가슴과 가슴 사이를 지나도록 착용해야 되고 아래 벨트는 태아가 있는 자궁하고 이 복부 피해서 약간 골반을 지나도록 약간 아래쪽으로 위치시켜야 합니다. 예. 가능한 배꼽보다 아래에 위치를 해서 조금 허벅지에 가깝게 착용을 하면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가급적 조금 내려서 착용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또한 벨트가 신체에 직접 닿지 않도록 수건이나 얇은 담요를 벨트와 몸 사이에 끼워서 피로를 줄이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 있고 그런 손수건이나 수건을 준비하지 못했다면 손을 살짝 이렇게 운전 중에는 산모가 손을 살짝 넣고 그 벨트가 그 위를 지나가게끔 그럼 배도 보호가 되고 약간 아래쪽 부분에 대해서 그 압박이라든지 그렇게 수건이나 담요를 대신해 준 효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짧은 거리라면 그렇게 다니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정말 우리가 평소에 안전 벨트에 대한 그런 중요성은 정말 귀 따갑게 들어와서 중요성에 대해서는 알고는 있지만 정말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귀찮다던가 아니면 단순히 불편하다거나 깜빡해서 이렇게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안전 불감증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인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안전벨트를 우리가 매는 것을 습관화를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어서 다음 영상 보시고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네,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능이 바로 뇌죠. 예. 뇌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기관들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뇌가 우리 몸의 기능을 제어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또한 뇌는 한 번 손상이 되면 회복이 쉽지 않기 때문에 더욱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사람들이 위급한 상황이 됐을 때 손으로 머리부터 이렇게 감싸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중요한 뇌를 보호하기 위해서 안전모를 꼭 착용을 해야 된다는 그런 영상을 함께 보셨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보통 안전모로 하면 이해가 좀 표현이 좀 잘 이해를 못할 수도 있는데 네. 헬멧, 네. 오토바이 헬멧이나 자전거 헬멧이라고 하면 좀 더 네. 이해가 쉽겠습니다. 실제로 이륜차는 보통 자동차와 같이 충돌 시에 충격을 흡수하는 에어백이나 안전벨트와 같은 안전장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바퀴도 4개가 아니고 보통 2개가 많기 때문에 미끄러운 길, 혹은 젖은 길, 혹은 어떤 접지력에서도 아주 위험한 상태이기 때문에 더 안전장치가 필요로 한데, 그래서 안전모자는 이륜차 운전자들이 반드시 착용을 해야 되는 필수 요소입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아직까지도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네. 거리를 주행을 막 많이 다니는 오토바이나 어떤 자전거 이용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안전모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왜 안전모를 착용을 안 하시는 걸까요? 네, 보통은 가까운 거리라서 혹은 근처에 잠깐 다녀올 것이기 때문에 짧은 시간과 짧은 거리에 혹은 배달을 하고 다니면 익숙한 곳이기 때문에 필요 없을 거라고 그렇게 안전불감증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또한 배달업을 하시는 분들은 썼다 벗었다 하는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불편할 것이고, 그 다음에 머리 스타일이 망가진다는 이유로 또 이렇게 안 쓰는 분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예, 네. 그런 것들이 참 문제가 됩니다. 예. 아무래도 머리 스타일뿐만 아니라 더워서 쓰지 않는 그런 개인적인 이유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런 거 말고도 또 단속이 조금 약해서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요즘은 정말 많이 그런 단속들이 이제 체계화되고 조금 더 좋아졌는데, 예전에는 제 같은 경우는 한 경험이 있는데, 운전을 하다가
아, 참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네. 제가 운전자인데 그러면 헬멧 미착용으로 끊어 드릴게요. 이런 분들이 경찰들이 계셨어요. 오래전 이야기지만 좀 더 범칙금 내라. 근데 조금만 더 저렴한 걸로 내가 끊어 주겠다. 이렇게 해서 사륜차, 승용차를 몰고 가는 사람한테 안전모 미착용을 끊어 준다든지, 혹은 좀 안전모 미착용 한 사람은 안전모 이번엔 또 걸리면 안 되니까 하면 또 뭐 이륜차 타고 다니는 사람한테 안전벨트 미착용을 끊어준다든지 네. 뭐 그렇게 예전에는 그런 데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단속을 하면 정확하게 그리고 딱 이렇게 제시를 하기 때문에 경찰들도 참 이제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실제로 안전범 미착용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걸리면 네. 범칙금 2만 원의 통고 처분이 전부입니다. 너무 쌉니다. 이거 예. 생명에 걸렸는데 2만 원은 너무 그렇습니다. 적은 거 예. 아닌가요? 네. 예, 저도 안전보험 미착용 적발 시에는 벌점을 더 부과한다든지 네. 상습적으로 하는 경우는 예를 들어서 면허 취소를 한다든지 네. 그리고 벌금을 더 높게 부과한다면 외국 같은 경우는 벌금이 더 많습니다. 사람들이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안전에 대해서 신경을 쓰면서 안전모 착용에 조금 습관이나 아니면 어떤 형태의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자전거 운행을 하는 경우에도 헬멧을 쓰지 않으면 $100, 약 우리 돈 11만 원 정도의 과태료를 네. 부과한다고 합니다. 와, 또 네. 자료를 보니까요, 다른 교통안전 선진국들에 비해서 안전모를 착용하는 그 퍼센티지가 굉장히 낮은 걸로 나와 있는데요.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린 연령층에서 더 많은 사고율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예, 그렇습니다. 주변에서 보셔도 아시겠지만 그 배달을 하는 네. 친구들 중에서는 예전엔 고등학생들도 많았고 그다음에 미성년자들이 오토바이 가지고 이제 차를 탈지 못하고 오토바이는 이렇게 약간 몰래 한다든지 저렴하니까 모아서 네. 이렇게 폭주족 같이 기분을 즐기기도 하고 네. 또 뭐 아르바이트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친구들이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이라든지 룰을 지키지 못하고 밤에 또 술을 마시고 혹은 친구들 3-4명을 태우고 다니다가 안전모 미착용한 상태에서 큰 사고가 난다든지 해서 그런 일들이 뭐 중고등학교 지내면서 직간접적으로 들은 일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 저 같은 경우는 주변에 많은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기도 했는데 네. 그래서 젊은 층들이 참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오토바이 인구도 젊은 층이 더 많고 네. 나이 드신 분일수록 어느 정도 경제력도 되고 안정화하기 위해서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네. 사륜차, 승용차를 타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의 지난 5년간 자료를 이렇게 분석해 보면 15세에서 24세 젊은 층 인구 10만 명당 우리 이륜차 사고 사망자는 1.92명으로 OECD 중 23위였고 네. 다만 65세 이상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는 5.41명으로 최하위였습니다. 예, 자동차 사고와 비교했을 때 20세 이하의 사고율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네. 네, 역시 낮은 연령대에서 사고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런데 노년층에서도 상당한 수치를 보이는 이유가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 농번기에는 농촌 지역에서 어른들의 어떤 이륜차 운행이 많아지기 때문에 네. 안전모 착용 캠페인이나 홍보, 안전교육들이 정말 필요합니다. 네. 또한 면허시험 단계에서도 교육을 강화하고 일정 시간 교육을 이수하도록 안전모 관련해서 네. 그런 하는 것들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예. 네, 이렇게 대부분의 이륜차는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중상이나 사망으로 그렇게 이어질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모를 꼭 이륜차를 운행하실 때는 꼭 착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선택이 아니고 착용은 필수입니다. 네. 꼭 이렇게 안전하게 착용을 하고 레저 활동이나 어떤 운송이나 이런 교통을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한 대부분의 사고는 아시겠지만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시점에 대수롭게 편안하게 생각했던 것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미리 예방하는 자세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또 조금 불편하더라도 안전모를 꼭 착용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예. 또 요즘은 안전모가 패션으로 또 그렇습니다. 발전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예. 생각이 드는데요. 너무 멋진 게 많아졌습니다. 네, 예, 예전에는 조금 안전모를 쓰면 좀 뭐라고 하죠? 머리도 스타일을 커 보이고. 구기고, 예, 네, 예. 스타일을 구길 수도 있다고 예. 생각을 하시고 예. 또 어떻게 보면은 약간 조금 너무 이렇게 좀 딱딱한 스타일? 예. 그래서 쓰기 싫은 스타일이 많았더라면 예. 요즘에는 정말 이쁜 그런 스타일도 많이 나왔기 맞습니다. 때문에요.
여러분들 자전거에 돈 많이 투자하셔서 많이 꾸미시고 하시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헬멧도 자신의 안전을 패션으로, 위해서. 예. 네, 안전을 위해서 또 예. 패션으로 예. 이렇게 발전하면 어떨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영상 보시고 계속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얼마 전 국립국어원에서 발표한 우리말 다듬기 누리집에서 봤는데요. 카시트에 다듬은 우리말로는 아이 안전의자가 선정이 됐다고 합니다. 네. 국민들이 다 함께 참여를 해서 만든 우리말 다듬기여서 그런지 더 의미가 깊은 것 같은데요. 아, 그렇네요. 예. 자동차에 설치하는 아이 안전의자라고 네. 설명하면 카시트를 모르시는 어르신들도 그렇게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실제로 카시트를 착용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시부모님들과 조금 티격태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아이들이 보통은 카시트에 좀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이제 카시트 위에 앉지 않겠다는 아이들과 또 엄마와 아빠 입장에서는 억지로 태우려고 하는 그런 또 입장. 그런데 또 시부모님이나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그렇죠. 소리 지르고 그렇죠. 우는 거는 이렇게 또 떼쓰는 예. 손녀, 손자를 보면서 아 그냥 내가 안고 타련다 이러고 이렇게 예. 안고 그렇게 예. 하시는 입장의 충돌이 있다고 합니다. 종종 있을 겁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카시트에 거부감을 나타내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익숙하지 않고 좀 무섭기도 하고, 네네. 그 다음에 어른들하고도 다른 모습으로 어디에 탁 앉혀서 또 벨트를 또 매야 되니까 움직이지도 못하고 깝깝하다는 느낌 드니까 네네. 그런 것 많습니다. 그리고 인지가 그래서 발달되기 전에 신생아 때부터 카시트 탑승을 하게 해야 네네.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적응을 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조금 큰 다음에 카시트 탑승을 하게 되면 아이 입장에서는 엄마 폰이 당연히 좋지요. 네. 그렇게 있다가 갑자기 낯설고 차가운 카시트에 앉아서 거부감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쭉 온몸으로 그냥 때를 쓰면서 그렇게 거부를 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 입장에서 조금 서로가 덜 지치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적응을 시키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 뭐 이제 원칙적인 말씀은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네. 제 같은 경우는 재밌게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네. 아들 둘이 있는데 둘 다 적용이 잘 됐는데 제일 좋아하는 파워레인저라든지 뭐 이렇게 우주선이라든지 네. 로봇 속에 탑승해 있는 딱 거기 보면 카시트 같은 이렇게 벨트 어깨도 메고 이런 장면들을 보여주면서 와, 저 멋있다. 저 로봇 안에 들어가고 우주선에 탑승하니까 저런 걸 하는구나 하고는 카시트를 사서 뭐 거실에 앉혀놓고는 자, 이제 우리 우주선 놀이 하자. 자, 파워레인저 탑승하라 하면은 뛰어가서 탑승하고 벨트까지 착 매든지 어깨에 딱 걸치고 탑승 준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자, 이제는 차에 가서도 우리 차 우주선 타고 가야지. 차에서 탑승 준비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만 해도 남자애 같은 경우는 네네. 거의 뭐 카시트에서 밥도 먹고 카시트에서 놀기도 하고 카시트에서 안 내려오려고 왜 우주선이고 로봇 속이니까 네네. 그런 방법으로 해서 다 성공을 시켰습니다. 예. 저 같은 경우 그런 경우가 있는데 네네. 아이마다 다를 수는 있으니까 네네. 참고하시고 각자의 아이들의 반응을 봐가면서 적용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나라는 영유아 시기부터 카시트를 착용을 하기 시작을 하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이런 좀 내용을 참고를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럼 첫째로 어떤 단계부터 시작을 하면 좋을까요? 예. 먼저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아이에게 가장 친숙한 공간인 집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좋겠죠. 예. 카시트를 집으로 가져와서 아이가 보고 만질 수 있도록 합니다. 네. 그리고 이때 아이를 먼저 강제적으로 의지 없이 앉히려고 하지 말고 인형을 카시트에 앉히고 카시트의 필요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아이에 대해서 뭐 이야기를 해준다든지 어떤 장난감처럼 친숙하게 느끼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이가 카시트에 대한 어떤 경계심이 없어지면 자연스럽게 카시트에 앉힌다든지 이때 처음부터 안전벨트를 하게 하지 마시고 카시트에 앉아 있는 동안 동화책을 읽어주거나 특히 맛있는 과자나 간식에 이렇게 많이 끌리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앉혀주면서 먹여주면서 편안하게 익숙해지는 그렇게 해서 카시트에 앉는 것이 재밌다. 그런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뭐 먼저 친숙하게 받아들이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제 친숙해졌다. 그 단계가 끝나면은 그 다음에는 어떤 단계로 넘어가나요? 예. 그 다음에는 안전벨트를 매도록 해줘야 되겠죠. 네네. 예. 매도록 해주시고 안전벨트 착용 후에도 아이가 좋아하는 놀이로 계속 재밌게 놀아주고 예를 들어서 남자애 같은 경우는 안전벨트 타고 우주선이다. 아까 운전을 하는 거다. 로봇 안에서 로봇끼리 싸우니까 어떻대? 안전벨트는 매야 되겠지. 그래야 충격이 덜하겠지. 그렇다 할 때 안전벨트를 한번 매보자. 이런 식으로 아이가 좋아하는 놀이로 계속 재미있게 놀아주면서 안전벨트를 딱 이렇게 착용할 수 있는 경험을 있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가 안전벨트 착용 후에도 이제 거부감이 없다면 이제 어떻습니까? 실제 자동차로 가봐야 되겠죠. 예, 이제 자동차로 가서 해야 되겠습니다. 네, 뭐 이제 실전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에 이제 탑승을 해서도 아이가 지속적으로 조금 좋아하는 공간이 되도록 좀 노력을 계속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또한 차에 타자마자 카시트에 앉아서 여기가 내 자리다 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심리적으로 가장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발판이 있다면 아이가 안정감을 더 느낄 수 있고 공중에 떠 있는 느낌이 안 들기 때문에 발이 닿을 수 있도록 어떤 발판 효과를 준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으면 더욱 편안하게 느낄 겁니다. 네, 생각보다 아이를 카시트에 앉히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아이 안전을 위해서 카시트는 선택이 아닌 필수기 때문에요. 우리가 지금 방금 이야기를 나눈 내용을 토대로 꼭 참고를 하셔서 카시트를 이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카시트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다른 OECD 회원국에 비해서 아직은 카시트 착용률이 현저하게 낮습니다. 네. 네, 또 카시트가 의무라는 게 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비용도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보통 30만 원대부터 100만 원이 넘는 카시트도 있습니다. 또한 아이가 성장함에 따라서 뭐 영아용, 유아용, 어린이용으로
또 회사는 또 많이 팔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많이 분류를 시키고 교체를 해줘야 되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부담이 상당히 경제적으로 큰 것이 네. 사실입니다. 하지만 안 할 수는 없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는 차에서 카시트를 뒤에 아이들을 착용을 꼭 시키죠. 그걸 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기 때문에. 네. 그리고 항상 그런 부분들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지역 공동체나 혹은 형제 자매나 혹은 가족들끼리라도 카시트를 같이 분담해서 산다든지 혹은 잠깐 성장해서 쓰고 그 다음 순서로 줄 테니까 자 깨끗하게 잘 써서 네. 돌려서 카세트를 성장 때마다 조카끼리 친척끼리 쓴다든지 네. 그렇게 해서 구입 비용을 조금 나눈다든지 네. 이런 방법도 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지역사회 안에서 개인적으로 그런 방법을 써도 참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정부에서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카시트에 조금 보조를 해준다던가 지원을 해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어떤가요? 예, 잘 안 알려져 있지만 사실 교통안전공단에서 네. 카시트 무상 보급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네. 아는 분들도 많이 없고 실제적으로 그 보급률은 굉장히 미미한 수준에 있습니다. 네. 더 많은 사람들이 카시트 착용 의무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홍보도 더 해야 되고 네. 또 카시트 보급 사업 또한 확대해서 네. 더 많은 사람들이 그런 혜택들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좀 저소득층에게 그런 혜택이 많이 돌아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안전에 경제적 양극화가 존재하면 안 됩니다. 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존재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네. 그래서 안전은 모두의 권리입니다. 네. 그리고 정부는 그러한 부분들이나 그러한 안전 사각지대를 네. 소외계층이든 아니든 간에 돌봐주고 관리를 해줘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러한 부분에 정부가 홍보나 신경을 더 썼으면 좋겠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 전체적으로 네. 카시트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아져야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이렇게 카시트 보급과 함께 카시트의 중요성에 대한 부모님들의 교육이 함께 이루어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또 무엇보다 내 아이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아무리 가까운 거리를 간다고 할지라도 꼭 뒷좌석에 카시트를 착용을 하셔서 아이의 안전을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눈 안전벨트, 또 안전모, 그리고 카시트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이들의 중요성과 더불어서 우리 안전불감증에 대해서 반성을 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한 번쯤이야 하는 생각에서부터 바로 이 안전불감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고는 때와 장소와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평소 사고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살펴볼 안전도구들이 바로 이러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도구들입니다. 네, 저도 오늘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나와 또 내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 오늘 이야기 나눈 내용들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안전탐구 생활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강렬하게 내리쬐는 자외선, 피부는 옷이나 선크림으로 보호하지만 더 예민한 눈은 이제 이태리 감성의 명품 디비노 선글라스. 고선명 렌즈로 눈부심을 차단, 시야를 선명하게, 자외선 차단으로 유해 자외선으로부터 눈을 보호. 런칭 3개월 만에 무려 15만 개 판매 빅히트. 명품 디비노 선글라스가 2015년 획기적 3종 구성으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하나, 스포티한 감각의 최신 유행 핫 아이템 디비노 미러. 둘, 정통 스타일의 초경량 고탄성 프레임으로 더욱 편안한 디비노 엣지. 셋, 세련되고 우아한 명품 스타일의 여성용 디비노 러블리. 이 모두를 다 폭풍 특가 49,800원에 한 개의 가격에 무려 3가지를 가져가는 절호의 기회. 지금 전화주세요. 황사의 미세먼지에 이 자외선까지 강해지죠. 봄, 여름 외출의 필수품 고품격 디비노 선글라스를요. 오늘 한 개 가격에 무려 3개나 드리는 거 맞고요. 더 놀라운 건 3가지 모두 고선명 렌즈라는 것 때문에 눈부심 없이 언제 어디서나 선명한 시야를 확보해드리고요. 게다가 셋 다 자외선 차단까지 확실하니까요. 이제 야외 활동에 여러분들의 눈을 안전하게 보호하십시오. 자외선을 받으면 금세 까맣게 변하는 렌즈. 그 위에 일반 선글라스와 디비노 선글라스를 놓고 자외선을 쏘면
디비노는 자외선을 확실히 차단. 자외선 차단 특수 코팅으로 눈의 피로를 덜고 시력 보호는 물론 눈가의 피부까지 보호합니다. 여기에 첨단 고선명 렌즈 채택. 운전하다 눈이 부시면 아차 순간에 엄청난 사고. 선글라스를 착용하면 어둡고 희미해서 불만. 이제 첨단 고선명 렌즈로 눈부심은 사라지고 사물은 선명하게, 자연 그대로의 색상을 생생하고 또렷하게. 일단 눈부시지 않고 시야가 뚜렷하게 보이니까 운전할 때 안심이 돼요. 최신 유행 핫 아이템 디비노 미러. 자외선 차단 고선명 렌즈에 실버미러 코팅까지, 반사광선까지 확실히 차단. 햇빛이 강한 해변이나 산, 고속도로에서 탁월한 시력 보호. 젊고 액티브한 스타일로 2015 아웃도어의 필수 아이템. 또 하나 정통 스타일의 디비노 엣지. 그린블랙 렌즈에 언제 어디서나 세련되게. 게다가 90도로 마구 꺾어도 부러지지 않고 복원되는 고탄성 특수 소재 TR 프레임을 적용. 하루 종일 착용해도 쓴 듯 안 쓴 듯 가볍고 편안하게. 여기에 명품 스타일의 여성용 디비노 러블리까지. 그라데이션 바이올렛 컬러의 빅사이즈 렌즈에 우아한 라운드 스타일. 고급스러운 지르코늄 효빅 장식까지. UV 자외선으로부터 확실한 시력 보호는 물론 눈가의 피부까지 폭넓게 보호합니다. 세 가지 다 갖고 싶었는데 하나 가격으로 세 개 다 주니까 정말 대박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방탄렌즈로도 쓰이는 첨단 폴리카보네이트 소재라 무심코 깔고 앉아도, 던지고 밟아도, 심지어 차가 밟고 지나가도 멀쩡하죠. 한국인의 얼굴 국면에 맞춘 인체공학적 설계. 초경량 고탄성 프레임이라 쥐지 않고 편안하게 잘 흘러내리지 않아 활동은 자유롭게. 자외선 완벽 차단은 물론 우연 황사나 미세먼지에도 눈을 보호. 여행, 낚시, 운동, 등산 등 야외 활동의 필수품. 심플하면서도 세련된 스타일로 남녀노소 누구나 잘 어울려 언제 어디서나 멋진 패션 연출까지. 고기는 고품격 이태리 감성 명품 디비노 선글라스. 완전 파격 3대 구성. 강한 빛을 차단, 시력 보호에 탁월한 미러 코팅의 스포티한 스타일 디비노 미러. 착용감이 탁월한 고탄성 특수 소재 TR 프레임의 정통 스타일 디비노 엣지. 우아하고 세련된 명품 스타일의 여성용 디비노 러블리까지. 세 가지를 다 드리고 고급 가죽가득 케이스, 소프트 케이스 2개, 극세사 안경 닫기, 품질 보증서까지. 이 모두를 폭풍 특가 49,800원. 오늘 한개 가격에 무려 3개를 가져가는 엄청난 기회. 명품 디비노의 품질 자존심으로 1년간 무상 사후보장 서비스까지. 놓치지 마시고 지금 전화주세요. 이런 구성과 가격 정말 놀라운데요. 명품 라인에서도 최신의 핫한 고급 미러 렌즈가 포함되어 있고요. 게다가 정통 스타일의 고탄성 TR 프레임 선글라스를 하나 더 드리고, 또 명품 스타일의 정말 세련된 여성용 선글라스까지. 게다가 이 모두에 자외선 차단까지 확실한 고선명 렌즈를 채택했다는 겁니다. 한 개만 고르시는 게 아니고요. 전부 다 가져가시는 기회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바다 그림에 자외선을 비쳤을 때 일반 선글라스는 자외선 차단이 다 안 되죠. 하지만 디비노 선글라스는 보세요. 완벽하게 자외선을 차단. 그것도 3종 모두 다 확실하게. 자외선 차단 특수 코팅으로 눈의 피로를 덜고 시력 보호는 물론 눈가의 피부까지 보호합니다. 여기에 첨단 고선명 렌즈 채택. 눈부심은 사라지고 사물은 선명하게, 자연 그대로의 색상을 생생하고 또렷하게. 명품 감각 이태리 감성 디비노 선글라스 파격 3대 구성. 하나 최신 유행 핫 아이템 디비노 미러. 보시면 밖에서 제 눈이 안 보이죠? 이게 요즘 대유행인 미러 선글라스인데요. 자외선을 차단하는 고선명 렌즈에다가 미러 코팅을 더했기 때문에 아주 빛이 강한 곳에서도 눈이 부시지 않고 눈을 더 확실하게 보호해드립니다. 강한 빛도 차단하는 미러 코팅으로 햇빛이 강한 해변이나 산, 고속도로에서 탁월한 시력 보호. 젊어 보이죠? 시야 선명하죠? 요즘은 미러 선글라스가 대세죠. 둘, 정통 스타일의 디비노 엣지. 이렇게요. 확확 구겨도 안 부러집니다. 이렇게 탄성과 복원력이 엄청나니까 하루 종일 착용해도 귀가 아프지가 않고요. 마구 내리쳐도 끄떡없을 정도로 아주 튼튼한 소재입니다. 피가 부드러워서 하루 종일 써도 아프지 않고 편해서 좋아요. 셋, 우아한 스타일의 여성용 디비노 러블리. 여성용도 정말 멋지죠.
눈 주위를 넓게 커버하니까 시력 보호는 물론 또 자외선에 상하기 쉬우니 눈가 피부까지 폭넓게 보호해드립니다. 그라데이션 바이올렛 컬러의 빅사이즈 렌즈에 우아한 라운드 스타일, 고급스러운 지르코늄 효빅 장식까지. 디자인이 명품에서나 보던 그런 스타일이라 정말 예뻐요. 항상 미세먼지, 자외선 강한 봄, 여름 나들이의 필수품. 여행, 낚시, 골프, 등산, 캠핑 등 아웃도어 활동을 보다 자유롭게, 운전할 때도 더욱 안전하게. 셋 중 하나만 고르는 게 아닙니다. 한 개의 가격으로 세 가지를 다 가져가시는 기회입니다. 놓치면 안 되겠죠? 지금 전화하셔서 언제 어디서나 선명하게 멋진 스타일 연출하십시오. 고기는 고품격 이태리 감성 명품 디비노 선글라스, 완전 파격 3대 구성, 강한 빛을 차단, 시력 보호에 탁월한 미러 코팅의 스포티한 스타일 디비노 미러, 착용감이 탁월한 고탄성 특수 소재 TR 프레임의 정통 스타일 디비노 엣지, 우아하고 세련된 명품 스타일의 여성용 디비노 러블리까지 세 가지를 다 드리고 고급 가죽 가득 케이스, 소프트 케이스 2개, 극제사 안경 닫기, 품질 보증서까지 이 모두를 폭풍 특가 49,800원. 오늘 한 개 가격에 무려 3개를 가져가는 엄청난 기회. 명품 디비노의 품질 자존심으로 1년간 무상 사후보장 서비스까지 놓치지 마시고 지금 전화주세요.